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룡의 경제TV입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 및 국민들께 유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이 들어오는지 OECD 32개국은 물론 전 세계 77개국이 백신 접종 중이라는데 아직도 우리는 coming soon이라는 정부 말이네요. 할 말을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동아닷컴. 코로나에 가려진 조류 독감 피해 규모 역대 2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년에서 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 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20만 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입니다. 이는 2016년에서 2017년 170일 동안 일일 평균 22만 3,900마리 중 총 3,807만 6천만 마리 중에서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고 하네요. 2016년에서 17년 당시에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 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급 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사람이나 닭이나 가축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이슈 앤 뉴스. 한국경제. 차이나머니가 부동산 줍줍. 중국 집주인에게 월세 줘야 할 판.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거래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나머니가 한국 부동산 쇼핑에 대거 몰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살아야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6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은 26,83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1조 2,409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016년 21,452건, 2017년 24,411건, 2018년 26,422건, 2019년 23,933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가운데 51.3%, 13,788건이 중국인 거래였습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7,694건이었지만 지난해 13,788건으로
4년 만에 79.2%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수도권 위주로 투자했습니다. 중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 건수는 1만 793건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규제로 국내 투자자들의 손발이 묶인 가운데 대출이나 자금 출처 증명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다고 보는 분석입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이데일리 은성수 5월 대형주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 차질 없이 마무리.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 대형주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정부도 시행령을 차질 없이 마련 중에 있다면서 정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장 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시장 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4월 6일부터 발효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를 마련했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고도화를 통해 사후 적발 감시도 강화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내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감시할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공매도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정권사, 보험사 등과 협의해 2조에서 3조 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K대주 시스템의 구축, 공매도 재개 시점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대부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투자 교육 및 모의 거래 등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투자 한도도 최초 투자 시 3천만 원, 2년 내 5회 이상 또는 5천만 원 이상 투자 경험이 있을 경우 7천만 원, 투자 경험 요건 및 최초 투자 이후 2년이 지나면 제한을 없애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블록미디어, 부테린, 이디룸 2.0 첫 번째 하드포크 계획 발표.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HF1 제안이라는 이름의 이더리움 2.0 비콘 체인 첫 번째 하드포크 계획을 15일 현지 시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비콘 체인의 핵심 업그레이드를 도입하고 향후 유용한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F1 하드포크를 통한 가장 큰 변화는 자원 요구 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바일에서 실행할 수 있는 노드인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서비스 업체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신뢰 최소화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트 클라이언트 지원은 특수 목적의 동기화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해당 검증자 그룹은 무작위로 정해져 체인상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수 서명을 생성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비활성화된 상태이거나 작은 하드포크를 진행하는
블록체인을 지원했다가 일부 자금을 잃거나 슬래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하드포크의 일부 변화가 스테이킹 참여자들의 실수에 대해 더 관대해지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 변수를 조정해 스테이킹 참여자의 나쁜 행동에 더 엄격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2.0의 보조바퀴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시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돌파, 5,400만 원대까지 급등하였습니다. 이후 시장은 다시 약간의 조정세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며칠째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들의 재상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00만 원을 돌파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지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인크래프트 호환 가능 NFT를 출시한 엔진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BI뉴스 시총 2,500억 엔진코인 일본 31번째 암호자산 입성 2021년 1월 19일 보도입니다. 엔진코인이 31번째 화이트리스트 코인으로 일본에 입성합니다. 엔진코인은 기술 특화 프로젝트보다 게임에 관련된 유틸리티 코인이자 NFT 사업을 위해 일본에 입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JVCEA 코인체크에 따르면 거래와 판매, 스테이킹과 랜딩 서비스 품목에 엔진코인을 추가해 지난 26일 현지 시각 12시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엔진코인은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59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업비트가 거래 물량의 30% 이상을 원화마켓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빗썸의 상장가를 33원으로 시작해서 성장을 거듭해 ROI는 1000% 이상을 기록 중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엔진코인 측은 일본 해시포트와 파트너십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11월 1일에 최초로 발행한 이후 총 발행량 10억 개 중에서 시장의 82%에 해당하는 8억 2,313만여 개를 유통, 남은 18%로 우상향을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과 달리 게임 관련 프로젝트로 NFT 테마주로 낙점, 국내보다 일본에서 NFT 사업을 전개하면서 상향 곡선의 가능성이 보이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엔진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코인. 엔진코인은 엔진사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해 만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ERC721, ERC1155 토큰 아이템을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엔진코인의 화폐 단위는 ENJ입니다. 엔진코인의 시세는 국내 거래소에서 현재 약 500원대 거래 중이며 시가총액은 약 4,700억으로 코인마켓캡 기준 약 9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진코인은 현재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등 100여 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전 세계 유명 게임 회사 및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과 함께 블록체인 게임 연합, 블록체인 게이밍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이 연합에 참가한 창립 멤버는 총 9개 업체로서 엔진, 유비소프트, 컨센시스, 알토, 비투익스펜드, 울트라, 피그, 김리, 에브드림 소프트입니다. 엔진코인은 온라인 게이머들을 위한 최초의 암호화폐이며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커뮤니티 생성 플랫폼에서 가상 상품의 확보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엔진코인 플랫폼은 게임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엔진코인은
다중언어, 지갑 및 결제 플랫폼을 위한 SDK, 즉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로 이용 가능하고 완전한 오픈소스가 될 것입니다. 온라인 게이머들은 게임에서 게임,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가져오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게임 중 디지털 지갑을 실제 가치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사는 엔진코인 플랫폼과 ERC1155 토큰 표준을 활용하는 멀티버스 다중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티버스는 다중세계라는 뜻으로 서로 다른 게임들이 엔진코인을 공유하면서 한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입니다. 멀티버스에 참여하여 엔진코인을 공유하기로 한 게임들은 Age of Rust 등 10여 개입니다. 엔진코인은 결제 사기, 높은 수수료 및 느린 거래, 소유권 및 희소성의 부족, 잔금 및 중앙 집중화, 공개 표준의 부재, 높은 비용과 시간 소모, 게임화 가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 엔진인가? 수백만 명이 신뢰하는 엔진. 엔진코인은 커뮤니티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엔진코인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커뮤니티를 게임화하고 포럼과 게시판의 유저 참여 및 기여도를 향상시키며 보상 자동화 및 트리거 기반 다양화 조건을 설정하고 서버 또는 게임에서 게임용 상품으로 커뮤니티 보상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게임 퍼블리셔, 콘텐츠 제작자의 이점으로는 암호화폐, 게임 아이템 및 특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토큰을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방식 또는 앱을 통한 가상 상품을 관리 및 생성하고 가상 상품 기반 시간 제한 및 가입 기능을 생성하며 가상 상품 스토어를 설정합니다. 또한 중개인 없는 분산화된 지급 결제 창구를 운영하고 투명한 거래 보고서 및 커미션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이머의 이점으로는 사기 위험 없이 아이템을 구입 및 판매할 수 있고 어떤 커뮤니티나 게임에서도 구애 없이 통화를 사용하여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마켓플레이스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게임 아이템을 찾고 거래할 수 있으며 게임을 하면서 엔진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엔진 스마트 지갑은 모든 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기존의 라이트 월렛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엔진 지갑은 사용자가 신뢰하는 게임 및 웹사이트와의 통합을 통해 사용자 환경을 더욱 간소화합니다. 스마트 지갑 거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블록체인이 허용하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더욱 빠르고 쉽게 자동 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 마이크로소프트 엔진, 세계 여성 과학자의 날을 기념하여 마인크래프트 호환 가능 NFT 출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진사에서 세계 여성 과학자의 날 2월 11일을 기념하여 마인크래프트와 호환 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NFT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아주르에서 구축한 아주르 스페이스 미스터리, 아주르 우주 미스터리 모험 게임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인터랙티브한 우주 탐험 게임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러닝 플랫폼을 활용하여 과학과 기술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장려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아주르 우주 미스터리 모험 게임에서 유저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을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되며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히어로 아이템들은 마인크래프트 퀘스트에서 소환할 수 있으며 유저들과 함께 다음 퀘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유저들은 더 많은 유니크한 마인크래프트 소장용 블록체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엔진 블록체인 생태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중앙화된 게임 기술력과 탈중앙화된 게임 기술력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NFT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근래 NBA 테마로
구축된 디지털 아트워크는 3,18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주르 우주 미스터리 모험 챌린지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웹사이트에서 2월 11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엔진 코인을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진 코인은 엔진 플랫폼을 활용한 모든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 통화 가치를 보장하는 암호화폐입니다. 엔진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엔진 네트워크와 사업 제휴를 통한 기술 개발이고, 엔진의 블록체인 게임 개발 기술력을 더해서 누구나 쉽게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엔진 코인의 다른 스마트 계약 게임 플랫폼과의 차별점은 게임용 암호화폐들은 대부분 자체 토큰을 발행하지만 이 토큰들은 가상화폐로만 사용될 뿐이지 그 이상의 자산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진은 엔진 코인 토큰으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통화 가치를 보증한다는 컨셉을 가진 유일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엔진 코인은 엔진 플랫폼에서 출시되는 게임이 많아질수록 발행된 엔진 코인의 총 유통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엔진 코인의 수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코인 가치와 유틸리티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